위경련이 자꾸 온다, 또 과식을 했더니 위경련이 생겼다,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원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름 아니라 오늘 여쭤보고 싶은 케이스가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시더니 몸에 담석, 결석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담석이나 결석이 어떤 거고 케이스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위경련의 원인이 궤양이거나 위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담석이 위경련의 또 원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경련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고 배가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석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환자분이 제일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위경련이 자꾸 온다, 또 과식을 했더니 위경련이 생겼다,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하지만 우선은 초진을 진료를 받기 때문에 한번 약 좀 먹어보고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새벽 3시부터 위경련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또 이분이 그 전날 기름진 거를 드신 병력이 있었고 거의 전형적인 담석 환자였죠. 왜냐면 올해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데 야간에 기름진 거 먹는다, 쉽게 얘기하면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 먹는다든지 치킨을 먹는다든지 술을 조금 먹는다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거의 100% 위경련이 온다고 얘기를 해서 환자분한테 그러면 한번 혈액 검사랑 담석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복부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부 초음파를 좀 봤더니 그 담석이 있었어요. 한 1cm 정도 되는 담석이 한 4개 정도 담낭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혈액 검사를 좀 봤더니 간 수치도 약간 높아져 있었습니다. 담석이 실제로 보이고 증상이 있었죠. 자꾸 생기는 위경련이 좀 있었고 간 수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환자분이 외과 가서 수술 받고 이제 그 이후에는 위경련 증상이 없게 됐었습니다.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밝게 빛나는 돌이나 이런 형상을 보이고 그 뒤쪽으로는 조금 어둡게 보이는, 후방 음양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담석은 어떤 거냐면 간 밑에 담낭이라는 담즙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돌이 생기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담즙이 저장됐다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담낭이 빨리 수축을 하면서 담즙을 내보내요. 이 담즙에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간에서 찔찔찔찔 나오는 것보다는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먹었을 때 한 번에 담낭에서 나가는 게 좋으니까 담즙을 저장해 놨다가 밥을 먹을 때 이제 수축을 딱 해서 담즙이 빨리 나가는 건데, 거기에 돌이 있으면 담즙이 빠져나갈 때 담즙이 잘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담즙이 담낭에 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복통을 좀 유발하게 되죠. 배가 좀 아픈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는 담석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는 담석도 있습니다. 담석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콜레스테롤이 조금 몸 안에 많고 이 담즙의 성분 중에도 콜레스테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담즙 성분 중에 바일 애시드라고 하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보다는 콜레스테롤이 좀 많을 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담낭에 운동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4F라고 부르는데, 살찌고 한 40세 근방의 가임기 여성, 이렇게 4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인자가 생겨서 돌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뭉치면서 돌이 이렇게 커지게 되죠. 증상이 없는 담석 환자들도 좀 많은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상에서 담석이 발견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증상도 없으니까. 그래서 담석이 있을 때는 환자분한테 혹시 위경련이 자주 있던 경우가 있었냐, 아니면 우상복부 통증 같은 게 좀 있었던 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으면 수술 없이 좀 지켜보는 거고, 수술하는 적응증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배가 아픈 증상. 이게 증상이 있으면 계속 증상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3cm가 넘는 큰 담석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담석과 함께 쓸개 용종이라고 하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혹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같이 동반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예전에 담석 때문에 췌장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담낭염이 한번 왔던 적이 있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하거나 이럴 만한 게 아니라 보통 한 4가지 정도, 나머지 5번째, 6번째도 수술해야 되는 정증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언제나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잦은 위경련의 원인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위경련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반복이 되고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좀 더 많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복부 초음파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담석들을 좀 찾았을 때 빨리 수술하면 합병증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담석에 대해서 더 뭐 궁금하거나 이런 문의사항이 있는 분도 있으면 또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제가 뭐 유튜브에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또 댓글에 답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담석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